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먹고 지금 책상에서 오늘 좀 제가 색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서로 간에 그 의견들을 나눠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국인의 시에 대해서 한국인의 핏줄, 시, 근원, 근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시에 대한 어떤 근본에 대한 부분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또 제 개인적으로 저는 또 그 보수, 중도 보수적인 또 합리적인 보수, 또 내지는 민족주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들도 무척 사랑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혜 평등주의로 똑같은 저는 기독교인이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들의 관용적이고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자존감이 제가 남다르게 누구 못지않게 상당히 긍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오늘도 이게 이 택비 문양 마크를 일부러 제가 쓰고 지금 방송을 하는데요. 한국인의 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정치 역사의 관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참 일제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이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체성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곤란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한겨레 신문에도 보도가 된 내용이 성남에 유물이 출토가 됐는데 일본 도자기, 일본 자기가 나왔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을 지배했다라고는 임나 같던 정보, 임나 본무설, 말도 안 되는 어용 학자들의 그런 논리의 근거로서 신문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가 막히다. 홍범도 장군의 동상 철거도 그저께 문제고 또 요즘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일제 잔재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역사를 제대로 좀 알고 뭔가를 정확히 이 분석을 넣고 파악을 하면 이런 대한민국 이렇게 최근과 요즘과 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역사, 국사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사실 저 아들, 딸, 우리 아들도 이제 다 큰 30살 가까이 됐는데 30살인데 저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는 국사가 필수 과목이었거든요. 모든 공무원 시험에도 국사는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서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국사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아마 그렇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지 않았나. 고등학교 시험 예비고사, 학력고사죠. 옛날 같으면. 학력고사 같은 그런 과목 중에 그 정도로 국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너무 모른다. 요즘 강감찬 장군, 그러니까 감현찬가 이렇게 감현찬이라고 본명은 그렇다고 그래요. 강씨의 후손한테 물어보니까 강감찬이요, 강현찬이라고 그래요. 강현찬. 이 강씨가 굉장히 뿌리가 있는 피가 아주 골격이 강한 그런 씨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강의규 의사 얘기도 하고 또 기타 강씨에 대해서 어디 강씨인가요? 진주 강씨인가 어디 강씨가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파평윤가인데 파평유신데 저는 이제 소전공파입니다. 파평윤인데 근데 저도 조선 시대에
조선왕조 대윤 소윤, 뭐 요즘 옛날 드라마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대윤 소윤 그 싸웠을 때 윤씨들이 다 그냥 조선 왕비들을 다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인원왕후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윤씨가 이렇게 세력 싸움도 강하고, 근데 윤씨들의 스타일이, 남자들은 노는 거 좋아하고 시 잘 짓고 음주 가무 좋아하고 또 정도 많고 또 굉장히 그 뭐랄까 이렇게 노는 거 그러니까 뭐 백수 건달 같이 한량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좋아하고 시 같은 거 잘 치고, 옛날 선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시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 말 뭐 이렇게 어떤 정이 많고 또 내지는 그런데 여자들 윤씨들은 대단한 그 우리 딸도 그렇거든요. 우리 누님도 그렇고 아주 강해요. 아주 그냥 남자 서너머 걸 정도로 굉장히 여걸스럽고 뭐 호걸스러운, 아주 강직하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옛날 왕비들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윤씨 왕비들이. 윤씨 왕비들이 조선왕조 때 거의 뭐 왕의 그 여자들은 다 윤씨대 그 왕비들이 다 이렇게 차지했을 정도로 윤씨들은 대단한 미를 갖고 있다. 뭐 저희 뭐 시조가 윤관 그 별무관 만들었던 고려시대 윤관이 저희 족보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윤씨인데 윤관의 그 후예들인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인양자에 대해서, 한국인의 시에 대해서 그걸 이제 일본어로 히키야게사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 아는 동생하고 통화를 하다가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이런 문제의 근원점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그 히키야게사에 대한, 인양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학술적으로 이렇게 논문 발표도 안 돼 있고, 근데 일본에서는 이미 많이 발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한국의 희귀하게사는 조금 아직은 거론을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게, 저는 전 세계 동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민족을 사랑하고, 또 제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의 그 같은 패밀리란 건속의식을 저는 철저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타종교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하고, 타종교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종교라는 테두리에 저는 100% 같이 협력할 거 협력하고 인정하고, 서로 간의 그 종교 문제에 안에서, 카타골 안에서 많은 대화를 스님하고도 나눈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화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희귀하게사, 인양자, 희귀하게사라고 하는 인양자에 대해서 지금 한국인 안에도 분명히 몇 프로 정도는 존속에 있을 것이다. 그 시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뭐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는 못 속인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이념을 얘기하면서 물보다 진한 건 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피보다 더 진한 건 이념, 이데올로지 사상이다. 사상보다 더 진한 것은 바로 뭡니까?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 피, 이념, 종교. 그러니까 종교는 바로 믿음, 신앙이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그런 그 난이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1945년에 일본이 연합군이 이제 패배하면서 식민지들이 이제 대동아 전쟁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떠나가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본국으로 다 송환이 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돌아가는 그 남아있는 세력, 잔존 그 시들이 희귀야 개사,
희귀학회사, 희귀학회사. 일본말로 이게 인양자. 그러니까 인양자라는 건 한자인데 어떤 구조, 물에서 건져내는 그런 인양하는 배를 건져낸다, 배를 인양한다. 그런 끌린 자에다가 인양자라는 말을 써서 한국말을 인양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 아침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부분은 한국 역사 안에서도 많이 사회학적으로 또 통계적인 거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논문들이 좀 발표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학자들이나 교수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후대에 어떤 결산을 가져올 것인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DNA상 그런 피에 대한 선천적인 그런 것을 일정 부분 한 50%, 그러니까 프로테인을 90 따진다면 50%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성격과 기질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후천적인 그런 학습에 의해서 자기 성격과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형성이 되겠지만 타고난 부모로부터 타고난 그런 부분들이 자기 성격을 아이덴티티를 가져온다. 구축해 나간다. 확립돼 나간다. 자기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인양자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려말 왜구들 침략, 또 조선 세종대왕도 그때 침략을 왜구들이 침략했죠. 쓰시마 정벌이라든가 많은 왜구들이 수시로 대한민국의 반도, 전라남도, 경상도, 전라도 쪽을 막 왜구들이 와서 이렇게 침략을 해서 돌아가고 그랬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공들도 끌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아녀자들이 아마 일본의 왜구들한테 임신을 해서 씨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게 비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느 주둔에서 어느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모 교수님하고도 이런 부분을 잠깐 얘기하면서 윤치호에 대한 일본어로 파평윤 윤자도 히토미 뭡니까 이등방문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등방문의 이름이 이등방문을 한번 쳐볼까요? 정확한 이등방문 히로부미. 제가 이렇게 일본말을 제가 모르니까 이토 히로부미라고 해서 이토라는 말이 윤하고 억양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는 대단한 문화의 어떤 공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 호를 어떻게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 얘기도 이등방문을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의 희귀학회사, 즉 한국의 인양자들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더 기회가 되면은 제가 지난번 우리 강 교수님한테 3월 23일 날 제가 남양주 자택을 연구소를 제가 가는데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한번 인양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양자가 어떤 식으로 지금 남아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가. 이제 근원적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맛보기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희귀학회사라고 하는 인양자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1945년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이 이제 패망을 했죠. 그래서 그 많은 아시아 동아시아권에 있는 식민지였던 이제 조선, 대한민국 조선과 만주, 대만 등에서 거주하던 일본인이 귀국한 일본인을 이렇게 큰 틀에서 얘기하는데 이들 중 일부분이 대부분 그 식민지 국가 조선, 만주, 대만 같은 데서 이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을 일컬어서 그 인양자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희귀하게사라고. 그래서 사실 1945년 그 해방이 되고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조선 내 그 일본인이 빨리 시급하게 송환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트루만 미 대통령도 패전 당시 250만, 230만 정도에 되는 이제 군인을 제외한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 지역이 230만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일본에 그 살고 있는 그 거주자는 한 70만 명 정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많은 숫자가 그 식민지에 거주를 하고 그들이 이제 씨를 그 어떤 남자의 그 씨앗을 그 하나의 정자죠. 그래서 그 자손을 후손을 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인양자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저도 깜짝 놀래고 생각만 했던 건데 이게 일본에서는 많이 학술적으로 연구 논문도 발표가 됐는데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거론조차도 안 돼 있고 많이.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패전 당시 230만 명, 군인을 제외한 230만 명이라고 매일신보에 45년 9월달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매일신부에. 그래서 일본 민간인들이 이제 본국에 해방이 되면서 송환되기 시작했는데, 그 날짜는 10월 10일부터 1945년 10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본국에 송환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 개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문에 그 나온 그 보도 내용에는 3,000명의 일본인을 태운 열차가 서울 경성을 10일날 경성을 출발해서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 열차는 부산에서 돌아올 때 일본에서 귀국한 3,000명의 이게 돌아갔던 그 열차를 태운 것이 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 또 46년도 그 다음에 해방 다음에 1월 23일에는 조선에서 철퇴한 그러니까 그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 총 숫자는 47만 5천 명이다. 반면에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오는 동포는 우리 동포는 총수가 87만 848명이다. 그러니까 많이 안 돌아갔다는 얘기죠. 한 2배 가까이가 우리는 오고 그쪽은 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많은 시들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잔존해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과거에 외국의 어떤 조선을 침략했을 때의 그 시의 뿌리들을 그것은 이제 그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서 생물학적으로 그런 증명해낼 길이었고 또 뭐 개명도 하고 많은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에 그 명량인가 영화 봐도 그 일본 역으로 일본 사람인데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도우는 그런 군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희귀하게사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 자손 2대, 3대들이 남아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물론 그들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생물학적인 캐릭터나 성격을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유전학적으로 그들의 행동 패턴이나 성격이나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그 후생적으로 나오는 태도들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한 연구할 가치가 있다.
뭐 누구를 지칭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저도 검색을 좀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거 오늘 깜짝 놀랐던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분이 좀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사회학자나 생물학자 해서 좀 연구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일본에서는 이미 많이 발표가 됐다고 있게 하니 대한민국도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념까지 건드리는 문제가 되게 되고, 이 민족주의라는 부분에서는 자기의 어떤 배달의 민족적인 한민족에 대한 특성을 가지면서 다른 그러니까 외세민족, 그러니까 타 민족에 대해서 포용주의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거거든요. 뭐 게르만족도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변함이 없거든요. 저도 뭐 옛날 뭐 어렸을 때는 독일 그 소녀하고 독일 학생하고도 오랫동안 펜팔도 해보고 미국 친구들하고 펜팔도 하고, 또 제가 한 7, 8년 이상 또 용산 미팔군에서도 미국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봐도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영국 뭐 어디 막 많은 나라들이 와서 호남 문화주의를 살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도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근로자들이 나와 있죠. 250만 몇 명 이상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국에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뚜렷한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소중한 가치다. 이건 정신적인 지주이면서 가치다. 뭐 성경도 바이블도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약에 지금도 유대교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의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탈무드 정신이라든가 그런 많은 부분들에서요. 그래서 물론 뭐 이 시대에 뭐 그게 뭘 중요하겠느냐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후생적으로 다 민족적인 어떤 기질과 외모를 가지고 있고, 환경이나 문화나 역사성에 근거해서 우리의 행동 패턴이나 반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그 최고의 장점이 뭡니까? 강남 스타일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강남 스타일 전 세계에서 유명해지고, 얼마 전에 영화 같은 거 그런 그 유명한 영화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그 문화적인 그 고유에 대한 그런 가치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저도 뭐 이런 일제 청산연구소에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맡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부소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뭐 돌이 나고 떡이 나오는 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그런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중요하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어린 친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가식적이고 가공되고 가짜로 포장된 그런 어떤 판타지적인 역사만 알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그런 정사를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정말 민족의 정기와 그런 그 오랫동안의 반만년 역사, 뭐 우리 그 노래 가사도 나오지만 그 많은 역사의 기록들이 있고, 또 아직도 지금 덜 왜곡된 역사들이 원래대로 하는 데서 돌아가는 그런 기회들이 없었거든요. 뭐 얘기할 것은 끝이 없지만, 근데 최근에 와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그 이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왜 저들은 저럴 것인가?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실례로 최근에 그 태극기 집회를 하는 그 보수 쪽, 소위 말하는 극우 쪽의 태극기 집회 쪽에서도, 뭐 이런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쪽에서도 미국의 성조기하고 대한민국 태극기랑 같이 든 건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원조해주고 6.25 때도 많은 협력을 해준 국가로서, 물론 뭐 지금은 이제 당연히 미국도 자기 자국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이죠.
이제 그런 그 정서적인 변화를 가지고 우리를 그 동지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의 오랜 우방의 역사는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광화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일본 국기까지도 같이 놀라운 일이 나왔어요. 그 태국기, 일본 국기, 성조기. 그런데 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정신이 있는 건가? 막 너무 막 제가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국기가 거기에 같이 걸려 있어요. 아이고, 야, 정말 세상 참, 내가 저런 것도 다 보는구나. 황당하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지금, 하남에 지금 김용만, 김구 손자가 지금 뭐 이번에 전략공천으로 와서 추미애랑 같이 오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은 검증은 됐다라고 보지만은 과연 그 김용만 씨가 젊은 친구가 정치의 첫 입문인데, 올바른 역사관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요. 신뢰는 갖고 있고, 다만 그 서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김구에 가지고 있던 그런 철학과 사상과 그런 것들을 그 김용만 씨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제가 눈여겨보고는 있죠. 그래 분명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지만 많은 그 일본 본토에는 7천만 명 정도 45년도에 했다는데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대한민국에는 47만 명밖에는 이주를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그 시들이 지금도 남아 있지 않느냐.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이름을 바꿔서 뭐 족보를 바꾸든지 해서 했겠죠. 그래서 뭐 소위 그 목포에서도 지금 뭐 군산에서도 그런 일제식 건물들이 많습니다. 다다밀방 같은 거, 적산가옥, 적산이라는 거는 뭐 재산을 말하는 건데, 목포에도 그게 손해보는 그 적산가옥 그 관리를 하는 그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뭐 한 30분만 좀 간단하게 이제 맛보기를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23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제를 한국인의 시에 대해서 정치 역사적인 관점에서 오늘날의 지금의 현상이 무엇인가, 한국인 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지금 그 인터뷰를 한번 전문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상식적으로 저도 인양자라고 하는 히키야 게사 일본말로. 그래서 지금 많은 보이지 않는 곳곳에 일제의 잔존의 뿌리에 그 영화 파묘에도 나왔고 많은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뭐 들리는 얘기는 뭐 정치, 경제 각 분야의 그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의 그 후손들이 많다. 이게 지배계층, 소위 말하는 그걸 피지배로 나누면 안 되는데, 소위 하이 클래스에 있는, 소위 말하자면은 어떤 리더하는 그 위에 경제 분야, 정치 분야, 각 분야마다 상당한 숫자, 뭐 일부는 그래요. 한 10%, 5%까지도 바라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본의 잔재들이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다.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딱 공을 던져서 이게 이거다라고 할 수가 없고, 이쪽 저쪽에서 많은 그 시민단체나 많은 연구소들이 연구를 하고 발표도 하고 서로 일제 잔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걸 청산을 하냐. 일제의 그 잔뿌리 문화가 지금 막 곳곳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모든 문화가 물론 뭐 다 어떤 생활 속에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잔재의 뿌리를 하여금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고유의 어떤 그 문화와 고유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고려 시대에서도 뭐 대등한 여성과 남성이 대등했고 신라 시대는 더더욱 여성이 왕도 되고 막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애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의 상당히 일본의 잔뿌레가 대한민국 안에 지금 흡수돼 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인양자라고 하는 주제, 이 단어 히키야게사라는 주제로 오늘 제 갑자기 유튜브 녹화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30분인데 30분만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를 좀 했고요. 다음에 좀 다양한 더 재밌는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희귀야게사 인양자, 한국말로 인양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 상식적인 단어를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사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희귀야게사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꼭 해놓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큼 하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찰리의 세상 얘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